민주주의를 걷다. 3일부터 6시까지 함께 걷는 민주올레길. 한종수지음 Work for Democracy 3-21 137페이지. 민주역사 올레모임 대표 저자 한종수. 서울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하고 공기업과 사기업 등에서 근무하였다. 어릴 때부터 다양한 분야의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그 현장을 돌아다니며 책을 읽고 의미를 되새겨보는 작업을 해왔다. 이 책은 그 결과물인 셈이다. 지은 책으로는 첫 작품인 세상을 만든 여행자와 2010 대표작 강남이 탄생, 2016을 비롯하여 제2차 대전의 마이너리그 2015, 서서울에 가면 우리는 2018, 라면의 재발견 2021, 미 해병대 이야기 등이 2021, 옮긴 책으로는 영락제 화해 질서의 완성 2017, 환관 이야기 2015, 제국은 어떻게 망가지는가 등이 있다. (6월 25일부터) 2024년 한번 읽어야 되고. 이 책과 함께한 사람들 457페이지. 윤봉수, 최종호, 부금이, 김현선, 박영희, 최전, 박홍신, 이희종, 김덕철, 강봉구, 정정훈, 장대섭, 권영석, 김상주, 김현주, 최종철, 금수래 언니는 언제 오지? 안 올라나? 심순이, 박혜정, 손순남, 남명진, 강남희, 유희경, 남기천. 137페이지. 조진구 22세남 4월 26일 서대문 시위 중 총격으로 희생. 양대춘 22세남 4월 26일 이기봉 집 앞 시위 중 총격으로 희생. 박호진 22세남 4월 19일 서대문 로터리에서 시위 중 총격으로 희생. 138페이지. 해화동 고려대 코스. 옛 서울대 물리대 현 서울대 마로니에 공원 앞 114쪽 참조 이화장. 1945년 10월에 귀국한 이승만이 처음 1년 6개월 동안 기거했던 곳은 도남장이고 이후 마포장을 거쳐 다시 옮긴 곳이 이화장이다. 도남장, 마포장, 이화장. 당시 실업가 권영일 등 30여 명의 독지가가 나서서 이승만 돕기 운동을 전개하여 모금에서 구입한 집이었다. 권영일, 독지가. 敦厚温和的人，公益事业家，公益慈善家，도지자, 토크식가. 노탑고 친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 2. 남을 위한 자선사업이나 사회사업에 물심양면으로 참여하여 지원하는 사람. 도탑다, 두텁다. 서로의 관계에 사랑이나 인정이 많고 깊다. 지오 우가에. 진종아, 고따이.
感情深厚深刻。독지가 공益事业家慈善家公益慈善家敦厚温和的人。 조선시대에는 이화장 정문 앞에 인평대군의 석양루 시양러가 있었다고 한다. 이화장 건물은 전통 한옥이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시대상을 수용하여 변모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기도 하다. 1947년 5월에서 8월까지 개회된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아무런 결정도 못 내리고 폐회하자 그해 가을 한반도 문제는 유엔으로 이관되었고 한반도에서 총선거 실시와 독립정부 건립을 결정하였다. 이로써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은 사실상 백지로 돌아가고 신탁 문제는 더 이상 언급되지 않게 되었다. 1948년 초에 입국한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은 한반도 총선 실시를 추진해 나갔다. 유엔은 소련이 임시위원단의 북한 입국을 반대하자 남한만이 단독선거를 결정하였다. 이때 한독당도 단독선거를 반대했지만 이승만과 한민당은 단독선거를 적극 지지했고 결국 1948년 50 총선이 실시되었다. 이때 이승만은 이화장에서 단독선거, 단독정부 수립을 앞장서서 추진했다. 이화장에는 조각당이 있다. 제헌의회에서 1948년 7월 20일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승만은 정부 조직법에 의거해 이곳에 조각본부를 두고 국무총리와 12부 장관을 선정했으니 이곳이 정부 수립의 산실이었던 것이다. 50 선거 때 단일 정당으로 최대 의석을 얻은 곳은 한민당이었다. 당시 이승만은 한민당 당수 김성수를 이화장으로 불러 한민당이 주장한 내각 책임제를 거절했다. 139페이지 그림 4.19 혁명으로 쫓겨난 이승만의 이화장에서 마지막 모습. 결국 1948년 7월 17일 반포된 헌법은 대통령 중심제를 골격으로 삼았다. 12부 장관 선정에서도 한민당은 반 정도의 입각을 예상했지만 김도연 한 명만 입각했다. 참고로 김도연은 28 독립선언의 주역 중 한 명이다. 2번 배신당한 한민당과 그 후신 민주국민당은 이승만 집권 기간 동안 야당의 위치에 서게 되었다. 이승만은 초대 내각 농림부 장관의 공산당 출신인 조봉암을 임명해 세인의 의표를 찌른 파격적인 인사를 했다. 그가 추진한 농지개혁은 이승만 정부의 업적 중 하나인데 한민당의 기반인 지주세력의 약화를 가져오는 효과를 거두었다. 1960년 4월 26일 오전 9시 송효찬 계엄군사령관은 50분간 이 대통령을 방문해서 사태를 설명하고 수습책을 제안했으며 일반인 3명, 대학생 1명, 고교생 1명으로 구성된 시위단 대표 5명과 대통령의 면담을 주선했다. 오전 10시 20분 이 대통령은 계엄사령부로 하여금 하야성명을 발표하게 하였다. 140페이지 이승만 하야성명. 나는 해방 후 본국에 돌아와서 우리 여러 애국 애족하는 동포들과 더불어 잘 지내왔으니 이제는 세상을 떠나도 한이 없으나 무엇이든지 국민이 원하는 것만이 있다면 민의를 따라서 하고자 한 것이며 또 그렇게 하기를 원했던 것이다. 보고를 들으면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학도들을 위시해서
우리 애국애족하는 동포들이 내게 몇 가지 결심을 요구하고 있다. 아니, 내가 아래서 말하는 바대로 할 것이며, 한 가지 내가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동포들이 지금 또 38선 이북에서 우리를 침입하고자 공산국이 호시탐탐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도록 힘써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1.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을 사임하겠다. 2. 3.15 정 부통령 선거에 많은 부정이 있었다 하니 선거를 다시 하도록 지시하였다. 3. 선거로 인연한 모든 불미스러운 것을 없게 하기 위하여 이미 이기봉 의장에게 공직에서 완전히 물러나도록 하였다. 4. 내가 이미 합의를 준 것이지만 만일 국민이 원한다면 내각 책임제 개헌을 하겠다. 이기봉 의장 141페이지 김수영 시인 옛 집토 종로육가 116번지. 이거 전번에 우리 갔댔다. 언제 갔댔지? 24년 7월달에 간 것 같아.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도 작품이 실려있는 한국 현대시 대표 작가 김수영 시인 1921년부터 1968년까지는 4.19 혁명을 노래한 21년? 그럼 해방할 때게 나이가 꽤나 있네. 24살? 가장 대표적인 시인이기도 하다. 김 시인은 종로 관철동 58-1번지에서 아버지 김태욱과 어머니 안행순 사이에 8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종로 육가 116번지는 그의 고모 집이었는데 국민학교 시절을 여기에서 보냈다. 그는 근처에 있는 효재초등학교에 1927년 입학했다. 6살에 입학해? 빨리도 하네. 1935년 설린상가학교에 입학하면서 이곳을 떠났다. 1935년 14살 1941년 20살 때 일본으로 건너가 도쿄상대 전문부에 입학했다가 3년 후 학병 징집을 피해 귀국했고 1950년 몇 년도 생겼지? 21년도생 4월 김현경과 결혼했다. 29살에. 하지만 바로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피난을 가지 못하고 8월 30일 의용군으로 징집되어 북으로 끌려가다가 탈출하여 충무로 자택으로 돌아왔으나 국군의 포로로 취급되어 거제도 포로수용소 신세를 지고 말았다. 1950년 4월 결혼해서 얼마 안 돼서 6.25니까 2달인가? 국군의 포로로 취급되어 거제도 포로수용소 신세를 지고 말았다. 1952년 여름에야 석방되었고 2년 후에 2년 후 일사 후퇴 때 피난 갔던 가족과 합류하였다. 이후 성북동으로 이사하여 영문번역에 종사하다가 2년 후 마포구 구수동 41-2번지로 이사하여 양계업을 했다. 1968년 21년도생이니까 47살에 6월 15일 동료 문인들과 과음을 한 다음 귀가하던 중 집 근처에서 버스에 치이고 적십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을 거두고 말았다. 현재 김수영 시인의 생가표지석은 탑골공원 맞은편 종로 2가 56-17번지에 있고 12화 문학관은 도봉구에 있다.
하지만 시인의 삶의 자취가 남아있는 옛집은 한 곳도 보존된 것이 없다. 때문에 김수영 시인의 어릴 때의 친구 고광호 전 이대 교수의 한옥을 활용하면 어떨까 싶기도 하다. 종로 6가 116번지 옛집에 대한 기록은 김수영 시인이 포로수용소에서 석방되어 서울로 올라온 후인 1953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쓴 낙타과음 루어토구어인이란 에세이에서 볼 수 있다. 이 글은 제목 그대로 과음을 한 다음 날 쓴 에세이다. 나는 지금 낙타산이 멀리 겨울의 햇빛을 받고 알을 낳는 암탉 모양으로 유순하게 앉아있는 것이 무척이나 아름다워 보이는 다방의 창 앞에서 이 글을 쓰고 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 내가 누워있는 곳은 나의 집이 아니라 동대문 안에 있는 고모의 집이었고 목도리도 모자도 어디서 어떻게 잃어버렸는지 기억이 전혀 없다. 142페이지 그림 김수영 시인 옛집 폐쇄 지적도 펑비 띠지두 오래된 지적도 종로 6가 116번지가 김수영 시인이 10세부터 14세까지 어린 시절을 보낸 본가이고 골목길 맞은편 120번지가 친구 고광호 전 이대 교수의 집이었다. 143페이지 그림 1938년 설린상업학교 재학 시 친구 고광호와 함께한 김수영 시인 설린상업학교 전번에 박사님이나 데리고 갔던 데인가? 그런 것 같아. 남영 쪽에. (143페이지) 정도전은 도성의 동쪽 문을 흥인문, 싱ren문이라고 이름 지었다. 지금 현판은 흥인지문, 싱ren지문으로 되어 있는데 갈 지자는 형상이 청룡처럼 생겼으므로 내사산, 내스산 중 가장 기운이 흐한 낙산을 보완하는 의미를 가진다. 144페이지 4.18 때 동대문을 돌파하는 고대생들 흥인문은 태조 5년 1396년 9월 24일에 석성문의 완성을 보았다. 석성문이 완성되고 다음 해인 1397년 1월 27일 태조 자신이 직접 동대문에 나가 옹성이 들어설 땅을 살폈다. 그리고 3개월 후인 4월 28일 흥리문에 거둥하여 옹성 웡청을 보고라는 기록에서 옹성이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거둥하다, 거둥하다, 임금이 나들이 하다. 흥리문에 거둥하여 임금님이 나들이 했다는 거네. 카오스 率领护从御驾出行 호종을 거느리고 거동하다. 임금이 나들이 하다. 御驾出行 동대문 문루는 옹성과 함께 태조 때 건설된 것으로 추정된다. 동대문 문루는 문종과 단종 때 중수를 한 번 하고 조선조 말까지 튼튼하게 유지되었다. 이 중수 후 415년 만에 동대문이 중수에 들어갔다. 이후 진행된 과정은 1958년 동대문 보수공사를 실시할 때 발견된 고종 6년 1869년의 성당문으로 알 수 있다. 공사는 홀렌도감이 담당하고 고종 5년 1868년 10월 2일 착공하여 고종 6년 1869년
2월 20일 정초, 定储 3월 11일 상량, 상량하여 3월 16일 완공하였다. 지금 보이는 동대문의 누각은 1869년 고종 6년에 중수한 물루이다. 와, 벌써 8개월이 지났네. 동대문은 3.1운동 시위 현장이고 4.18 고대생 돌파의 현장이자 4.19 고교생 시위의 현장이기도 하다. 이처럼 동대문은 과거사뿐 아니라 현대사까지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는 증인인 셈이다. 현재는 성곽복원이 이루어져 북쪽에 낙산 성곽공원이 조성되었다. 145페이지 신설동 로터리 4.19 혁명에 앞장섰던 고려대학교와 대광고등학교, 강문고등학교, 현 영문고등학교 학생들이 시내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위가 이곳에서 벌어졌고 4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신설동 파출소 역시 시위대에 의해 파괴되었다. 안병채 11세남 동신국민학교 4년 4월 19일 신설동 사거리 시위대열에서 희생된 고해길 20세남 4월 19일 신설동 시위 중 총상으로 희생된 곽종한 20세남 4월 19일 신설동 로터리 시위 중 총상으로 희생된 원일순 14세여 서울사대 부속 중 재학 4월 19일 신설동 시위 중 총상으로 희생된 146페이지 신설동 파출소가 시민들에 의해 파괴되었다. 1960년 4월 19일 대광고등학교 4월 18일 인근 고려대학교 학생들의 시위와 정치 깡패들의 테러 소식을 듣고 분노한 대광고 학생회 임원들은 밤을 새워 시위 계획을 세우고 괴렬문을 작성하였다. 또한 밀가루 포대를 이어붙여 현수막도 만들었다. 4월 19일 오전 8시 30분 시위가 시작되었다. 3학년이 선두에 서고 1, 2학년이 뒤에 섰다. 처음에는 뛰어나오느라 대열을 제대로 짜지 못했지만 동대문에서는 정연한 대열이 되었다. 대광고 시위대는 종로 5가에서 경찰과 반공 청년단의 공격을 받았고 많은 학생들이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상당수는 해화동에서 경찰의 공격을 받았는데 이들이 내지른 함성은 대학생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일부 학생들은 대학생 선배들과 함께 경무대까지 진출하기도 했다. 2006년 교내의 그날을 기념하는 비가 세워졌다. 대광고 학생들의 결의문에도 3.1 정신이 들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147페이지 그림 민주주의 스쇼하자 대광고등학교 학생들이 민주주의 사수하자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연주하고 있다. 1960년 4월 19일 147페이지 대광고등학교 학생들의 결의문과 구호 우리는 제2세 국민으로서 아래와 같은 결의를 선포한다. 어디까지나 오늘의 정사를 내일에 물려받을 주인공으로서 붉게 피발리고 정사를 계승받기는 싫다. 그리고 3.15의 불법과 불의의 강제적 선거로 조작된 소위 지도자들은 한시바삐 물러나야 한다. 부러워하던 형제들이여 대한의 학도여 일어나라. 피 묻은 국사를 보고 그냥 있을 수 있단 말이냐. 정의에 불타는 학도이거든 진정한 일꾼이 되려거든 일어나라.
3.1 정신은 결코 죽지 않았다. 우리 조국은 어디까지나 민주공화국이요. 결코 독재국가, 경찰국가가 아니다. 법에서 이탈하고 만행으로 탄압하는 정부를 보고만 있을 수 없어. 대광 학생들은 평화적으로 시정을 요구하는 바이다. 9호 1. 정부는 마산 사건을 책임지라. 2. 학원의 자유를 보장하라. 3. 3.15 협잡 선거를 물리치고 정, 부통령을 다시 선거하자. 148페이지 고려대 본관학. 고려대 본관은 원래 보성전문학교 본관으로 1933년 9월 착공하여 1934년 9월 준공한 석조 3층 건물이다. 당시 건축 현장에서 일했던 노동자 중 한 명이 고향에서 가출한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었다. 고려대 본관 앞은 4.19 민주혁명의 기폭제가 되었다. 기폭제가 되었던 4.18의 출발지이다. 3.15 마산 의거 후 방학 중 이 당시 개학은 4월이었다. 5개 단과대 운영위원장이 졸업생에게 줄 기념품 문제로 자주 모임을 가지면서 우리도 무엇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의견을 모으고 있었다. 개학 이후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으로부터 시위 요구가 거세졌다. 4월 11일 2차 마산의거 후 더 이상 거사를 미룰 수 없다고 여기고 신입생 환영회 날인 4월 16일 토요일을 거사일로 정하고 선언문을 비밀리에 준비했지만 그날이 되자 이를 눈치챈 형사들이 학교로 들이닥쳤고 학교 측은 서둘러 환영회를 무기 연기시켰다. 시위 계획이 무산된 후 학생회 간부들은 18일 월요일 아침 학교에 숨어 들어가 대원들에게 12시 50분 점심시간 사이렌을 신호로 본관 앞 인천 동상 앞에 모이도록 연락하였다. 학생들의 움직임을 알아챈 학교 측에서 사이렌을 울리지 못하게 하였지만 학생들은 인천 동상 앞으로를 외쳤고 순식간에 3,000명이 본관 앞에 모였다. 신입생 환영회에 쓰려고 준비했던 고대라고 쓰인 수건을 배포하여 머리에 동여매어 행동을 통일했다. 건장한 운동부원들이 가장 앞장설 정도였으니 그 열기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149페이지 1960년 4.18 출발 직전의 모습. (150페이지) 현 고려대 본관. 신입생 환영회에 쓰려고 준비했던 고대라고 쓰인 수건을 배포하여 머리에 동여매고 행동을 통일했다에 대한 해석. 150페이지 학생회 지도부는 사전에 신입생 수보다 훨씬 많은 2,500장의 기념수건을 주문하여 거사 준비를 하였다. 참고로 당시 고려대를 포함한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단과대별 학생회만 있었고 총 학생회는 없었다. 그 자리에서 선언문을 박수로 채택한 고대생 3,000명은 1시 20분 시위에 나선 아남 로터리, 대광과 신설동 로터리를 통과했고 이때까지 시위를 예상하지 못한 경찰은 급히 막아보려 했지만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뒤늦게 동대문 앞과 종로 5가와 4가,
종로 2, 3가에서 동대문 경찰서는 경찰차로 바리게이트를 치고 경찰과 정치 깡패들로 저지선을 치고 막으려 했지만 골목으로 우회하는 학생들이 많아 저지에 실패하였다. 151페이지 4.18 성명서 친애하는 고대생 제군. 한마디로 대학은 반항과 자유의 표상이다. 이제 질식할 듯한 기성독재의 최후적 발악은 마약으로 전체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 그러기에 역사의 생생한 증언자적 사명을 띤 우리들 청년학도는 이 이상 역류하는 피해의 분노를 억제할 수 없다. 만약 이 같은 극단의 악득과 폐륜을 포용하고 있는 이 탕류의 역사를 정화시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후세의 영원한 저주를 면치 못하리라. 말할 나위도 없이 학생이 상아탑에 앉지 못하고 대사회 투쟁에 참여해야만 하는 오늘의 10대는 확실히 불쌍한 세대이다. 그러나 동족의 손으로 동족의 피를 뽑고 있는 이 악랄한 현실을 방관하랴. 존경하는 고대 학생제군. 우리 고대는 과거 일제하에서는 항일투쟁의 총본산이었으며 해방 후에는 인간의 자유와 존엄을 사수하기 위하여 멸공전선의 전위적 대열에 섰으나 오늘은 진정한 민주 이념의 쟁취를 위한 반항의 봉화를 높이 들어야 하겠다. 고대 동지제군. 우리는 청년 학생만이 진정한 민주 역사의 창조와 역군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여 총궐기하자. 1. 기성세대는 자성하라. 2. 마산 사건의 책임자를 즉시 처단하라. 3. 우리는 행동성 없는 지식인을 배격한다. 4. 경찰의 학원 출입을 엄단하라. 5. 오늘의 평화적 시위를 방해치 말라. 1960년 4월 18일 고려대학교 학생 1동. 152페이지 4.18 기념비. 고려대 본관을 등지고 왼쪽으로 내려오면 1961년 4월 18일에 세운 4.18 기념비가 서 있다. 비문은 1960년 4월 20일 고대 학부에 국문과 교수로 재직 중이던 조지훈 시인의 시를 옮긴 것이다. 니들 마음을 우리가 안다. 어느 스승이 뉘우치면서 조지훈. 그날 너의 오래 참고 참았던 의분이 터져 노도와 같이 그리로 몰려가던 그때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연구실 창턱에 기대 앉아 먼 산을 넋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오후 2시 거리에 나갔다가 비로소 나는 너희들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물결이 의사당 앞에 넘치고 있음을 알고 니들 옆에서 우리는 너희의 불타는 눈망울을 보고 있었다. 사실을 말하면 나는 그날 비로소 너희들이 갑자기 이뻐져서 죽겠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쩐 까닭이냐.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는 나의 발길은 무거웠다. 나의 두 뺨을 적시는 그것은 뇨침이었다. 니들 가슴속에 그렇게 뜨거운 불덩어리를 간직할 줄 알았더라면. 종략. 사랑하는 학생들아, 가르치기는 옳게 가르치고 행하기는 옳게 행하지 못하게 하는 세상.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스승의 따귀를 때리는 것쯤은 보통인 그 무지한 깡패떼에게 정치를 맡겨놓고 원통하고 억울한 것은 니들만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럴 줄 알았다면 정말 우리는 너희에게 그렇게 말하진 않았을 것이다. 가르칠 게 없는 혼장이니
선비의 정신이 남아 깨우쳐 주겠다던 것이 이제 생각하면 정말 쑥스러운 일이었구나. 사랑하는 젊은이들아, 붉은 피를 쏟으며 빛을 불러놓고 어둠 속에 먼저 간 수탉이 늑들아, 니들 마음을 우리가 안다. 니들의 공을 온 결의가 안다. 하늘도 경건히 고개 숙일 너희 빛나는 죽음 앞에 해마다 해마다 더 많은 꽃이 피리라. 아, 자유를, 정의를, 진리를 염호하던 니들 마음의 고향 여기에 이제 모두 다 모였구나. 우리 영원히 니들과 함께 있으리라. 지금 고려대 본관과 4.18 기념탑에서 내려다 보이는 중앙광장은 2002년에 준공되었는데 그전에는 대운동장이었다. 1987년 10월 25일 대운동장에서는 10만 군중이 모인 공정선거 보장을 위한 거국 중립내각 실천대회가 열렸는데 김영삼과 김대중, 양김이 분당전 마지막으로 함께한 행사였다. 김대중에 대한 지지 열기가 훨씬 강했기에 김대중은 독자 출마를 선택했고 결과론이지만 이는 양김의 분열과 민주진영의 대선 패배 원인이 되고 말았다. 154페이지 고려대 4.18 기념비 155페이지 4.18 일주기 기념식 때 4.18 기념탑 제막식을 하고 있다. 1961년 4월 18일 155페이지 고려대 강당 4.19 혁명하면 누구나 경찰들의 총질과 폭력에 쓰러지는 학생과 시민들을 연상할 것이다. 그러나 5.18의 시민군을 연상시키는 무장 시위도 일부이기는 하지만 분명히 존재했다. 김정남의 4.19 혁명 중 일부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때 무장 시위대가 해산한 장소가 바로 고려대학교의 강당이었다. 기동화한 시위대는 밤 8시경 40여 대의 차량에 분승하여 동대문에서 청량리에 이르는 연도의 파출소를 모조리 불질렀으며 파출소에서 탈취한 카빈 소총 27정으로 무장, 한때는 경찰과 총격장까지 벌였다. 또 다른 기동시위대는 도남동과 미아리 일대를 누비다가 성북경찰서 앞에서 경찰의 발포로 또 6명이 희생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기동화했던 시위대는 중랑교 근방에 집결해 있던 계엄군이 밤 10시를 기해 탱크를 앞세우고 서울 시내로 진주하자 대부분 뿔뿔이 흩어졌다. 무장 시위대원들을 비롯한 일부는 의정부 방면으로 나갔다가 창동지서의 경찰과 잠시 총격전을 벌인 뒤 자정 무렵 급거 출동한 계엄군에 쫓겨 고려대 뒷산으로 몰렸다. 20일 새벽 1시 계엄군에 포위된 시위대는 고려대 구내로 내려왔다. 이들은 희생자 시신 한 구를 둘러매고 이곳저곳 이동하다가 막바지까지 몰리게 된 데다가 일부는 무장까지 하고 있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학교 구내의 통금에 발이 묶인 시민들도 뒤섞여 모두 1,500명이나 몰려 있었다. 군과 시위대 중 어느 한쪽에서라도 발포하면 엄청난 희생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긴장된 상황이었다. 이때 계엄군의 조재미 사단장은 장교 2명만 대동하고 학교로 들어가 강당 안에 태극기로 덮여진 희생자 앞에서 정중히 조의를 표하였다. 착잡한 표정으로 이를 지켜보던 시위대는 그 자리에서 순순히 무기를 버리고 해산 종용에 응했다. 계엄군은 시위대 가운데 약 30명을 연행하고
나머지는 모두 귀가 조치시켰다. 157페이지 그림 한일협정 비준 반대 시위 때 고려대에 난입한 무장 군인들 4.19 때 고대 강당 모습도 이와 비슷했을 것으로 추정. 1965년 8월 25일 고려대 강당